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합계산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죠. 괄호가 있는 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체 조개 90개를 마니캔 모듬의 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알아봅시다. 자, 여기 캔 조개 수가 나와 있고요. 가져가는 조개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제 문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는 마지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알아봅시다 하였죠. 그러면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알아보는 것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조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지. 자, 화면을 멈추고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찾아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조건은 이런 것들이 찾아졌습니다. 먼저 전체 조개 90개가 주어졌고요. 캔 조개에 이렇게 캤고요. 가져가는 조개 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져간다라는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말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셨나요? 자, 생각을 쉽게 하면 되겠죠. 전체 조개 90개에서 1등과 2등 모듬이 가져가고 남은 조개를 구하면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등 모듬, 2등 모듬, 3등 모듬이 가져갈 조개의 수를 구하는 식을 각각 세워보세요.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각각 세우는 건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화면을 멈춰주세요. 네, 식을 다 세웠나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등을 한 모듬이 캔 조개수의 2배니까 햇살 모듬이 1등이죠. 햇살 모듬이 한 30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0개의 2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30 곱하기 2는 6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등 모듬은 2등과 3등 모듬이 캔 조개수의 합의 반이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합이고 일단 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2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25와 23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려고 봤더니 나누기가 더하기보다 더 빨리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25와 23에다가 가로를 씌우면 되겠죠.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 모듬이 가져간 조개와 캔 조개와 새싹 모듬이 캔 조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3등 모듬이 가져간 조개는 1등과 2등 모듬이 가져가고 남은 조개예요. 그럼 전체 조개가 90개이기 때문에 식을 세우자면 90 빼기 1등 모듬 60 빼기 24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 식의 값이 60과 24는 문제 자체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면 여러분이 답은 맞을지언정 시험에서 풀이가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0과 24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 있죠. 60과 같은 것은 같다 30 곱하기 2예요.
그럼 60 대신에 30 곱하기 1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24와 같은 조건은 25 더하기 가로 닫고, 아니, 가로 열고 25 더하기 23 가로 닫고 나누기 2이기 때문에 24 대신에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0 빼기 60 대신에 30 곱하기 24 대신에 가로 열고 25 더하기 23 가로 닫고 나누기 2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혼합 계산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혼합 계산을 할 때는 한 번에 바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계산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계산을 나중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죠. 여태까지 곱하기, 나누기까지 봤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것. 식에 쓰이는 괄호에는 소괄호와 중괄호가 있는데 소괄호와 중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이게 가장 비싼 아이템이에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 후에 중괄호 안을 계산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식을 보여줄 테니까요. 계산 순서를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식의 값이 같은지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 계산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괄호 안에 있는 거겠죠. 25 더하기 23입니다. 자, 그 다음 가로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인데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그리고 나누기가 빼기보다는 빠르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1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빼기 나누기니까 빼기보다 빠른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빼기와 빼기가 남았는데 이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은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여기도 해볼게요. 중괄호가 있고요, 소괄호가 있어요. 소괄호가 먼저인가요? 중괄호가 먼저인가요? 네, 그렇죠.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소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5 더하기 23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중괄호 안에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곱하기와 나누기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네, 곱하기와 나누기는 급이 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빼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을 때는 나누기가 이깁니다. 자,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빼기가 빠를까요? 밖에 있는 빼기가 빠를까요? 네, 당연히 안에 있는 빼기가 빠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빼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 한 다음에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중괄호가 있고 소괄호가 있는데 당연히 가장 빠른 것은 소괄호겠죠. 소괄호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 곱하기하고 빼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곱하기. 자, 그 다음에는 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빼기는 밖에 있는 나눗셈보다 이 중괄호라는 특수한 아이템을 입었기 때문에 더 빨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빼기가 3번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2 빼기와 나눗셈을 비교하면 당연히 나눗셈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90에서 그 값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5 더하기 23이 먼저니까 48이 되고요. 여기는 60이 되네요. 48 나누기 2니까 값은 24가 돼요. 그래서 결국 90 빼기 60 빼기 24가 되어서 답이 6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같이 볼까요? 가장 먼저 48 앞에 거 60, 그 다음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이거를 빼기가 아닌 더하기로 써줬어야 해요. 그래야 값이 같아요. 네, 왜 더하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누기 2 했더니 24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하기예요. 이게 빼기가 아니라 식을 잘못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더하기 60과 24를 더하여서 90에서 빼주면 되겠죠. 60과 24를 더하면 84가 되고요. 90에서 뺐더니 6이에요. 자, 이 두 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중괄호를 씌우면서 안쪽에 있던 빼기가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더하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90에서 60을 빼고 24를 빼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 빼기를 그대로 둔다면 60에서 24를 빼버리면 36이 되잖아요. 그럼 90에서 36을 뺐을 때 값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값이 달라지는 예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괄호를 조금 다른 곳에 설치를 해 보았어요. 자, 30 곱하기 2보다 먼저 할 건 48. 그 다음 60 빼기 60에서 48을 빼야죠. 12 나누기 2는 6. 90에서 6을 빼니까 84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중괄호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1번과 3번은 똑같은 식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중괄호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중괄호의 위치에 따라서 안에 있는 기호가 바뀌어야 값이 같은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식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참 어려워하는 거죠.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알려줬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순서대로 밑에 써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전부 다 써볼까요? 네, 다 쓰셨죠? 네, 쓰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계산 과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연결어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에서, 과, 를, 예, 를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계산이죠. 에서 다음에 계산이 없어요. 차라는 계산이 있고, 배라는 계산이 있고, 더하다라는 계산이 있고, 빼다라는 계산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직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넣어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네, 다 세우셨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 다음에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 다음에는 아무 계산이 안 나왔어요. 파란색 부분이 없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으로. 자, 그 다음 3과 1. 자, 과가 나왔는데요. 3과 1에 차가 나와 있네요. 3과 1을 묶어주는 말이죠. 과는. 그럼 3과 1에 차니까 빼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과 1의 차를 8배. 근데 3과 1의 차를 8배란 말은 3과 1의 차가 먼저 구해져야 8배를 하겠죠. 그럼 8배를 여기다 그대로 둬버릴 때는 3에서 1과 8의 곱을 빼는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괄호를 이용해서 3과 1을 묶어 3과 1의 차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배 한 수에 2를 더한 수. 자, 2를 더한 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한 수를 뺀 수. 자, 그러면 이 빼다는 20에서 이 전체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묶어줘야 될까요? 또 바로 그렇죠. 빼기를 먼저 써볼게요. 자, 이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 빼기 3 빼기 1, 그러니까 2 곱하기 8, 20 빼기 16 더하기 2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는 값이 18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두면 안 되고요. 20 빼기 중괄호, 소괄호, 8
더하기 2. 자, 이렇게 하면 20에서 이 전체를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2, 8에 16 더하기 2니까 선생님 잘못 계산했네요. 아까 여기 16 더하기 왜 이렇게 계산했지? 자, 4가 아니라 여기 6이 됩니다. 자, 여기는 2, 8에 16에다가 더하기 2를 한 18이라는 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값이 2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를 뺀 수 이런 걸 다 한번 찾아서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에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비워둘게요. 84를 뺀 수. 자, 근데 에서가 나와서 다음 칸을 비웠는데 보니까 바로 84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비워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에서 다음이라도 84를 바로 뺀다 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빼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뺀 수를 7로 나눈 몫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7을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91에서 84를 뺀 수를 7로 나눈 게 아니라 84를 7로 나눈 수를 91에서 빼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묶어 주어야 합니다. 빼기를 나누기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겠죠. 자, 보호를 했어요. 자, 그 다음 7로 나눈 몫이 여기까지가 나왔죠. 6과 9의 합을 보니까 나눈 몫은 그대로 나눈 몫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6과 9의 합을 먼저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곱한다. 여기다 곱하는구나. 곱하기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6과 9의 합은 먼저 곱보다 빨리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곱보다 합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계산, 2번 계산, 그 다음에 나눗셈하고 곱셈은 차례대로 3번, 4번 계산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91 빼기 84는 7이고요. 7 나누기 7은 1이겠죠. 6 더하기 9는 15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1 곱하기 15라서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자, 54에서 다음에 41을 5로 뺀 수라고 나와버렸어요. 41을 5로 뺀 수가 먼저 되겠죠. 자, 그럼 41을 5로 뺀 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을 4로 나눈 몫이래요. 이것을 4로 나눈 몫. 그러면 나누기 4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빼기이기 때문에 나누기보다 먼저 해주기 위해서는 가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를 9를 빼줘야 되겠구나. 값을 더한 수.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어떡하지? 여기가 서가 아니라 52에다가 되겠네요. 52에로 할게요. 에다가 아니라 52에. 자, 9를 뺀 값을 더한 수 했으니까 54에 더한 수가 나오겠죠.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도 같이 볼게요. 32에서 8에 6과 4의 차를 곱한 값에 8에 6과 4의 차를 곱했대요. 그러면 가장 먼저가 될 것은 6과 4가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죠. 6과 4의 차가 가장 먼저 계산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과 4의 차를 하나로 묶었을 때 8에 6과 4의 차를 곱한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죠. 빼기이기 때문에 먼저 가로를 묶어줍니다. 자, 8에 6과 4의 차를 곱한 값에까지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여기 값이 나왔어. 거기다 몇을 더해줘요? 2를 더한 수를 빼야 돼요. 근데 더한 수까지 묶어줘야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중괄호가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에 빼주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든 생각인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막 조사 막 이렇게 어렵게 알려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20에서 3과 1의 차. 이게 먼저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3과 1의 차. 그 다음에 를 8배 한 수.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곱하기 8. 그 다음 2를 더한 수까지 묶어주는 거야.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가 2번이고 이 가로가 3번이다 라는 걸 표시해주면 계산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진짜. 더하기 2 중가로 중가로 거꾸로 했어. 중가로 그리고 뺀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쉽겠다. 선생님도 잘못 설명을 했네요 여태까지. 자 이렇게 괄호를 쳐가면서 몇 번 어떤 것이 몇 번째 계산인지 써가면 훨씬 더 쉬울 것 같네요 계산하기가.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만나서 수학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